짜잔! 안녕하세요. 윤공하다 수능국어의 윤지영 강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N수를 결심한 친구들이 아마 이 캐스트를 볼 건데요. 선생님 이렇게 써놨죠. MBTI 100%J가 말하는 자기통제학습법. 우리 친구들 대부분 무슨 고민 많이 할 거냐면 수능 끝나고 노는 게 너무 편하고 재밌고 익숙해. 아침에 10시, 11시, 12시, 1시에 일어나는 나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다시 수험생활 하려고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그런 삶,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다시 루틴하게 우리 친구들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수험생 모드로 갈 수 있을지,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수능 모드로 재설정. 여러분, 그 MBTI J는요, 계획을 짜고 계획을 잘 지키는 게 아니고요.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이 실천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대부분 수험생활 하면 계획을 짰을 때 그 계획의 100% 도달하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고 불안해지잖아요. 그걸 최대한 줄여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약속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루틴을 설정하는 겁니다. 선생님,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루틴이요, 공부해야 되는 시간과 그 다음에 뭐 밥 먹는 시간, 똥 싸는 시간, 자는 시간, 이거를 아주 세세하게 설정해 놓으면요, 거기에서 변수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하는 이 루틴은 그렇게 세세한 것들을 다 짜는 계획이 아니고, 공부하지 않던 여러분이 다시 공부라는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능 모드,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한 조건을 형성하는 거예요. 조건적 반사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있잖아요. 파블로프한테 주면 안 되지. 파블로프의 개한테, 그 강아지들한테 종을 울리고 그 다음에 먹이를 주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했더니, 먹이를 주지 않더라도 종만 울려도 그 침을 이렇게 조건 반사에 따라서 침을 흘리게 되었다라는 연구 결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기 위한 구체적 조건, 즉 행동 표지를 만드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냥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나는 공부할 거야 라는 시작하는 표지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한 잔 내려.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려서 이렇게 책상 위에 앉아요. 그럼 이게 선생님 공부 시작인 거야. 그 따뜻한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모르게 항상 공부를 해야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살기 위해서 마시는 거고, 따뜻한 커피는 공부를 시작하기 위한 나의 표지인 거야. 우리 친구들도 뭐 커피 한 잔 사들고 가서 스터디 카페나 혹은 카페나 혹은 책상 위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해도 좋아요. 혹은 가벼운 스트레칭, 여러분만의 루틴, 스트레칭을 만들고 스트레칭을 하고 자리에 앉으면 공부 시작하는 거다 라고 표지를 만들어 두는 거야. 혹은 아침에 이제 플래너 목록을 보면서 이제 1분에서 5분 정도 뭐부터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거기서부터 공부의 시작이다. 나름의 행동 표지를 만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는 순간 공부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이걸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끝도 만들어둬야 돼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공부하다가 집에 가야겠다. 그러면 공부 끝난 것 같지도 않고 성취감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마침표를 딱 찍어주는 행위도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늘 너무 집중이 안 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할 때 반드시 플래너를 펴놓고 공부 한 부분은 노란색 형광펜, 공부하지 않은 부분은 주황색 형광펜 그어놓고 다음날 어디서부터 우선순위를 잡을지를 한번 생각하고 공부를 마침표를 찍어요. 어떤 친구들은 뭐 스트레칭을 하는 걸로 공부에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죠. 혹은 마지막 5분에서 10분 정도는 오늘 학습했던 것들을 가볍게 복습하면서 끝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공부하다가 마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행동을 만들어 두면 그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성취감을 얻게 되거든요. 그럼 이건 그 다음날 학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루틴하게 우리가 수능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행동을 만들어 두는 것.
그게 느슨해진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는 첫 번째 통제가 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학습 시간과 보상 시간 설정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친구들은 바로 일주일 내내 공부할 수 없어요. 왜? 수능 너무 멀리 있어. 1년이 남았잖아요. 1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막 풀파워로 다 내내 달릴 수 없어. 그래서 학습 시간과 보상 시간을 설정을 하는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저녁 몇 시에 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의 순공 시간.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순공 시간을 30시간으로 잡는다. 혹은 40시간으로 잡는다. 뭐 50시간으로 잡는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순공 시간을 목표를 세워요. 그럼 이거는 하루 내에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일주일 내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휴식 시간, 이걸 보상 시간이라고 할게요.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또 배정을 해두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5일 동안 나는 이 순공 시간을 다 충분히 나눠서 혹은 6일 동안 순공 시간을 나눠서 학습을 하고 휴식 시간은 하루나 이틀 정도에 걸쳐가지고 내가 가질 거야. 근데 휴식 시간은 최대 24시간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생님은 휴식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내면 좋을 것 같냐면 오전까지는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시간은 여러분들이 순공 시간을 30시간 도달하면 휴식 시간을 가지고 40시간에 도달하면 휴식 시간을 가지는 건데 이 오전까지 순공 시간을 다 채운 다음에 오후부터 노는 거야. 그럼 사실 이 오전 시간에 생각보다 집중도 더 잘 되고 공부량을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 시간까지는 휴식을 해줘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휴식을 할 때 하루를 통으로 휴식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다시 공부를 루틴하게 지속하기가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오전까지 공부를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오후부터 놀아. 그럼 이 노는 게 너무 짜릿하고 재밌고 진짜 시간 잘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정도까지는 좀 느슨하게 휴식을 취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오후부터 다시 공부 모드로 들어가기를 바래요. 보상 시간을 하루를 이렇게 반나절씩 걸쳐서 휴식 시간, 보상 시간을 가지는 걸 왜 권장하냐면요. 다음날 아침부터 다시 풀파워로 공부하는 건 생각보다 힘든데 오전 정도까지 쉬고 오후부터 다시 천천히 가열하는 거야. 우리가 예열하는 거야. 이때는 아주 빡세게 공부하지 않아도 느슨하게 책을 읽고 복습을 하고 계획을 짜고 하면서 책상 위에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루틴하게 공부하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스터를 달면서 공부하기가 너무 편해요. 우리 친구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루를 통으로 놀아야 되는 일이 있다고 치자. 친구들이랑 약속을 한다거나 뭐 집안일이 있다거나. 그러더라도 자기 직전에 한두 시간 정도는 책상에 앉아서 다음날을 정리하고 예열하는 시간은 최소한 1시간에서 30분 정도는 가지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가졌을 때 다음날 아침부터 무리하지 않고 집중력 잃지 않고 공부할 수 있지 이날 끝까지 막 늦게까지 막 정말 재밌게 놀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공부하려는 그 의지와 마음이 느슨해지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보상 시간을 설정을 할 때 보상에 대한 어떤 휴식 시간도 요 정도쯤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런 날에 중독성 있는 행위를 하기보다 뭐 그런 것들 있죠. 너무 지나치게 연속적인 게임 말고 게임도 한 판에서 끝나는 게임들. 그리고 뭐 책을 읽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전시회를 간다거나 혹은 등산을 한다거나 뭐 운동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식의 어떤 단편적인 보상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즐기면 더 공부로 돌아오기가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기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점진적 과부하. 자, 우리가 이제 루틴을 설정을 했어요. 루틴을 잡아줬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표지, 어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순공 시간을 채우고 그 다음에 휴식도 가지고 마칠 때 어떤 종료하는 표지도 우리가 잡고 하면서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어떤 루틴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점진적으로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을 배정하면서 공부 시간을 이제 늘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늘리냐?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막 10시간씩 공부할 수 없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는요, 여러분. 그냥 공부하는 만큼 노세요. 헬스 같은 거 할 때 우리 친구들 점점점 처음부터 막 100kg, 200kg씩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중량을 늘리든 횟수를 늘리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몸을 키우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공부도 처음에는 한 25분 정도 혹은 30분 정도 공부를 해요.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25분은 쉬세요. 선생님 그렇게 해도 되나요? 네,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학교 수업 시간만큼 조금씩 30분, 40분 늘리면서 일주일 내로 7일 내로 50분에서 공부하고 10분 정도 쉬는 이 정도의 루틴을 좀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 저는 처음부터 50분 집중할 수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선생님도 요즘에 쇼츠를 많이 봐서 그런지 약간 ADHD가 생긴 것 같아. 우리 친구들, 학생들 중에서도 가벼운 ADHD를 앓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집중하는 훈련도 해줘야 돼. 그래서 조금씩 늘리면서 학교 수업 시간 정도에 맞는 여기까지 오면 이제 훈련이 다 된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3시간 정도 이제 3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이제 휴식 시간. 5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이제 1시간 정도 휴식 시간.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책상에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공부량을 절대적으로 늘리기보다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자체를 잘 배정을 해 두시고 엉덩이를 붙이는 훈련을 하는 게 1번이에요. 왜? 그래야 내가 어느 정도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때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제서야 공부량을 설정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공부량을 막 설정을 해요. 아, 나는 순공시간 40시간 할 거니까 40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공부할 거고 공부량은 어디까지 하고 이러면 계속 이 집중이 그만큼 안 돼서 앉아있는 시간이 그거보다 훨씬 더 적어서 계속 공부가 밀려. 계획이 계속 밀려. 그럼 스트레스 받고 의지가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천천히 공부 시간과 휴식 시간을 배정을 하고 공부량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지만 공부량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공부가 계속 밀려. 아직은 우리 친구들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모의고사 3회분 풀 거야. 국어 하나, 수학 하나, 영어 하나. 파이널 때는 했겠죠.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하고도 시간이 남았겠죠. 근데 지금은 훨씬 여러분들의 공부 속도가 그만큼 못 미쳐요. 왜냐하면 수능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막 문제 독서 한 지문 풀다가도 집중 안 돼. 문학 한 번 풀다가도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러면서 집중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공부량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오늘 3회분 풀려고 했던 거 사실 1회분 풀기도 쉽지 않아. 그러면 2회분이 밀렸지. 아, 내일 해야겠다. 내일 또 3회분 설정해놨어. 그러면 총 5회분을 풀어야 되는데 안 돼. 현역 때는 했어도 N수생 지금 겨울방학 때는 안 돼. 그럼 다시 느슨하게. 여러분이 고3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얼마나 많이 했나. 안 돼. 느슨하게. 조금씩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량을 처음에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말고 시간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고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공부 편식이 있는 날도 있어야 된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통제형인 친구들의 이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어떻게든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데 계획이 생각보다 잘 늘 모두에게 똑같아요, 여러분. 계획을 모두가 다 데이 바이 데이로 완벽하게 달성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통제형인 친구들은 어떠냐면 계획이 틀어지잖아? 그러면 이 계획을 다시 세워서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가 아니라 난 망했어.
100이 아니면 0인 거야. 그러면 0이면 다시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좌절하는 거잖아. 수능 포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플랜이 A가 있으면 플랜 B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획형인 친구들의 모두 everything 아니면 nothing 요거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플랜 A를 세워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야. 오늘은 내가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려는 걸 노력을 하기로 했어. 근데 오늘따라 공부가 너무 잘 돼. 그러면 편식을 할 수도 있어야지. 막 2시간, 3시간씩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는 날도 있어야죠, 여러분. 덜 되면 쉬는 시간 조금 더 늘리고 공부 시간 조금 더 줄이는 날도 있어야죠. 머릿속에서 항상 플랜 B라는 변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변수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의 계획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일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뭐야, 난 이건 예상 안 했던 건데? 그게 때문에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변수도 예상 범주 안에 넣으면 되지. 나는 오늘 50분 공부하고 10분 쉴 거야. 3시간 공부하고 30분 쉴 거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염두에 둬야겠다. 그럼 그것도 여러분의 계획이 되죠. 그리고 오늘 공부 잘 되면 그거 완전히 하루 종일 국어만 파야겠다. 국어 오늘따라 너무 잘 되는데 그럼 오늘 국어만 해야 되겠다. 그럼 저녁에 어때? 다시 한번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다. 라는 것도 변수도 여러분이 가지고 가는 거야. 왜? 공부라는 게 점진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날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할까요? 점진적으로 하면서 성장하지만요. 집중적으로 할 때 훨씬 더 많이 하기도 해요. 그 선생님, 우리 이렇게 러닝 아침마다 헬스 하는데 헬스 지금 선생님 하루에 한 8km에서 10km 정도는 뛰어요. 이렇게 일주일 내내 뛰진 않지만. 근데 그때 선생님이 원래는 한 2km, 3km 정도밖에 못 뛰었어. 그래서 처음에는 500m 정도 뛰면 거리다가 1km, 1.5km, 2km 이렇게 늘는데 3km를 넘기기가 너무 힘든 거야. 한 2km쯤만 돼도 막 입에서 피맛이 나고 힘들고. 그래서 막 숫자만 계속 보이고 막 100m, 50m, 막 3km 숫자만 계속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숫자를 너무 보지 말자. 그리고 옆에 있는 되게 나약해 보이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나약해 보이는 아저씨보다 조금 더 달리는 걸 목표로 해볼까? 숫자를 보지 말자.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래서 옆에 있는 아저씨를 딱 봐도 조금 많이 안 달리실 것 같아서 이 아저씨보다 딱 100m만 더 뛰어야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인물 특 나약해 보여. 아저씨가 그날 거의 한 8km? 9km? 진짜 한 7, 8, 9km 뛴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숫자 보지 않고 아저씨 너무 안 쉬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제발 그만하세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나 혼자만의 경쟁이지. 야, 아저씨 막 뛰지. 그만 뛰세요. 그만 뛰셔야 돼. 아저씨가 그만 뛰고 딱 봤더니 거의 7km에서 8km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정도 뛴 거야.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100m 정도 더 뛰고 그날 끝났어요. 그날 운동 마치고 그 다음날 조금 힘들었죠. 막 다리 알도 베이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틀 뒤에 러닝머신을 뛰는데 5km까지는 별로 힘들지 않은 거야. 한 번 내가 점진적인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확 하니까 역치가 확 올라간 거야. 그래서 공부라는 것도 여러분 잘 될 때는 편식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확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공부 시간, 집중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역치가 확 올라가서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어요. 물론 날마다 편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날은 이런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넣고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틴을 했으면 이제 공부 시간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리려는 생각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것들 공부하는 도중에 산만해지잖아. 자기 책상 위에 포토카드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필통에 있는 거 다른 색깔 펜 여러 가지 한번 써봐야 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키링 인형도 봐야 되고 휴대폰도 한번 봐야 되고 패드에 갑자기 알림도 뜨고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여러 가지 산만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시작하는 루틴에 들어가서 필요한 시간만큼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산만해지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안단 말이야. 선생님도 선생님을 잘 알아요. 쌤도 주변에 막 여러 개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신경이 쓰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책상 위에 목표 학습물만 딱 두는 거야. 선생님 실제로 공부하는 책상 위에는 스탠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펜 하나 들고, 쌤 공부할 거 들고, 자리에 커피 한 잔 들고 딱 앉아서 이거 끝내고 나는 논다. 딱 이겁니다. 이거 끝내고 쉰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더 일찍 끝나면 너무 행복하고 쉬는 시간 늘어나는 거니까 쉬는 시간을 줄이진 않아요. 그리고 요 공부 다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쉬는 시간 조금 어쩔 수 없이 줄이더라도 이거 공부한 거 다 끝내고 내가 놀아야겠다. 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상 위에는 무슨 학습물? 목표 학습물만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책상 위를 싹 치우세요. 선생님 저는 책상 위에 치울 수 없어요.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서 이걸 아예 다 없앨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스터디 카페, 독서실, 카페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면서 목표 학습물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두세요. 그래서 반드시 아무것도 없이 목표 학습물만 보면서 학습하는, 차단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더 느슨해진 마음을 없애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목표 학습물만 딱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공부 장소랑 휴식 장소를 구분해서도 목표 학습물만 볼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중에 막 침대에서 인강을 듣거나, 그쵸? 혹은 뭐 이렇게 원래 자기가 밥 먹는 장소에서 공부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시간이 타이트하거나 학습할 만한 여유가 없으면 괜찮은데요. 아직 겨울방학이니까 우리 친구들 그만큼의 타이트하거나 마음이 쫓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내가 공부하는 장소랑 휴식 장소를 구분을 딱 해두는 거예요. 인강학습 하는 장소, 그리고 뭐 공부를 하는 장소, 쉬는 장소, 이런 것들은 구분을 해두셔야 됩니다. 집에서 공부하더라도요, 침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책상 위에 앉아서, 혹은 책상 위보다도 집은 휴식의 공간, 그리고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공부하는 거, 이렇게 딱 구분을 해두면요, 우리 친구들 아까 얘기했듯이 루틴하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고요. 나 스터디 카페 가서 스트레칭 한번 하고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그리고 시간도 그 시간에 맞게 자리에 앉아서 목표 학습물, 어떤 패드랑 교재만 가지고 혹은 시험지만 가지고 이렇게 차단된 공간에서, 차단된 영역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료하고 집으로 딱 와서 집에서는 휴식만 하는 거. 이게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 저는 그럼 그런 루틴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2, 3분 정도 공부를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될 어떤 방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개념이 부족해서 원하는 등급을 맞지 못한 친구들 있죠. 그래서 개념이 아예 부족한 친구들은 당연히 겨울방학 동안 개념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중에서도 개념 구축 강의 있거든요. 특히 서술 방식 문제라든지 내용 일치 문제가 많이 틀렸던 친구들은요, 사실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서술 방식 문제 여러분 4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자기가 이미 1년을 공부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노베나 다름없다 생각하면서 개념 학습부터 차근차근 빈 구멍을 메꿔 가세요. 근데 내가 공부량 자체 개념이 부족한 건 아닌데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공부량이 부족한 친구들은요, 최근 기출은 아마 너무 보면 기억이 날 거니까 2014년, 15년, 16년도 기출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해설 강의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겨울방학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 그리고 공부 어떤 방향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자기 통제, 산만해지고 느슨해지는 이 N수생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루틴, 그리고 시간 배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만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차단해 가면서 잘 시작하고, 그리고 오래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들은요, 선생님 Q&A 게시판에 와서 물어보면요,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파이팅!